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참사가 있었죠.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을 비롯해서 올 한 해를 뒤흔들었던 경제 뉴스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 갑자기 어제 굉장히 큰 참사가 터져서 네. 이 얘기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그야말로 참사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 어떻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에 그러니까 활주로 외벽에 부딪힌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그런 참사가 되겠습니다. 예. 사고 여객기는 그날 이제 새벽에 방콕에서 출발해서 오전 8시 30분쯤에 무안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조류 충돌로 추정이 되는 고장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요. 예. 속도가 줄지 않은 채로 공항 외벽에 충돌하면서 크게 폭발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관계 당국이 파악 중에 있는데 여객기 블랙박스 일부 손상까지 좀 나타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좀 걸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곧장 대응에 나섰는데 바로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죠. 무안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에 나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일단 버드 스트라이크 이게 유력한 원인으로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사건 그 원인 파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버드 스트라이크 한번 살펴보죠.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 그 여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타고 원인들이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유력한 게 말씀하신 대로 버드 스트라이크인데 그 국토부는 이제 무안공항 관제탑이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착륙 직전인 한 오전에 8시 한 57분쯤에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고 불과 2분 뒤에 사고기 기장이 이제 긴급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경보를 하고 그렇죠. 2분 뒤에 메이데이였다. 그렇죠. 그래서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 그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조류 충돌 우려가 제기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좀 심하다고 들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유력한 원인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거 외에도 활주로가 좀 짧아서 좀 실패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부실 운항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사 조사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도 참여할 전망이고 특히 아까 제가 발표 나왔더라고요. 참여한다고. 보잉사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지금 그러니까 외형 일부 손상된 채 수거가 돼가지고 이 만약에 훼손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우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을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공기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새가 비행기에 충돌하는 사고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비행기는 아무래도 기체 두께가 얇고 그래서 외부 충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곤 하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은 상태고요. 이 사고기가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기종이죠? 네, 그 얘기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건데 같은 기종의 여객기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뭐 유압 장치라든가 랜딩 기어라든가 이런 고장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참사 하루 전에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가는 같은 기종의 KLM 여객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오슬로의 다른 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때는 부상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항공기는 유압장치 고장을 겪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거 저희가 겪은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사고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같은 여객기 737-800 여객기가 객실에서 연기가 좀 감지가 돼서 예.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잡음이 맞는 그런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비슷한 랜딩 기어 문제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일 이런 것들도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국내 민간 항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 사고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비용 항공사 도입 이후로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첫 사례 이번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제주항공이 그 저비용 항공사 LCC 업계 1위거든요. 설립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은 건데 제주항공은 2005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 설립한 회사입니다. 애경그룹은 사실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유통, 화학 이쪽이 주력이잖아요. 근데 2005년도에 LCC를 설립하면서 항공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제주도 역시 이제 관광사업 위축 판단 때문에 제주 노선 운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LCC 합작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출범 이후에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인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영신 회장이죠.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은 이 참사 바로 직후에 뭐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객기 탐사를 낸 이번 여객기의 평균 가동 시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저도 제보를 좀 많이 받긴 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